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국민 가수 임영웅 씨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유명한 역술인이 임영웅 씨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환생이라는 것인데요.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영웅 씨와 세종대왕 사이에는 정말 소름 돋는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현대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답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증거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지극한 사랑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호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만 글을 알고 일반 백성들은 문맹이었던 시대였죠.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한다며 직접 28글자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민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어떨까요? 임영웅 씨의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웅시대 분들 중 상당수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시죠. 요즘 시대에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르신 팬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티켓팅 시스템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전화 예매 창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공연장에 일찍 도착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거대한 대기 천막을 설치하고 방석까지 준비해 두셨죠. 한여름 더위와 한겨울 추위 속에서 기다리실 팬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콘서트 중간중간 건강을 챙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팬들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다를까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글을 만드셨다면 임영웅 씨는 팬들이 티켓팅이나 공연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마음이 팬을 아끼는 임영웅 씨의 세심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증거는 음악에 대한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정치를 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천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평경이라는 악기의 음을 듣고는 이 음이 조금 높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악사들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세하게 음이 틀렸던 것이죠.
이것은 세종대왕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절대음감이란 기준음 없이도 음의 높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음악가 중에서도 극소수만 가진 특별한 재능이죠. 세종대왕은 이런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정감보라는 악보를 만드셨고 궁중음악인 아악을 정비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음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음악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어떨까요? 이명웅 씨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트는 물론이고 발라드, 팝, 록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완벽한 가창력을 자랑하시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음정의 정확성입니다. 라이브 무대에서도 음정이 흔들리지 않고 고음에서 저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MR을 제거한 MR 제거 영상들을 보면 오히려 생목소리가 음원보다 더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이명웅 씨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을 해석하는 능력,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너지기,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 같은 가사라도 이명웅 씨가 부르면 그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단순히 음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600년 전에는 평경으로, 지금은 마이크로 세종대왕의 음악적 천재성이 이명웅 씨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증거는 문화적 자긍심입니다. 세종대왕 시대는 조선 초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문화권이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 문화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한글 창제도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으셨습니다. 중국 악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 정서에 맞게 개량하셨고 중국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지 않고 조선의 음악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 추구기 등을 만들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셨죠. 세종대왕의 이런 노력 덕분에 조선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것의 가치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어떨까요?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트로트는 구시대 음악, 어르신들의 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외면받고 방송에서도 점점 사라지던 장르였죠. 하지만 이명웅 씨를 비롯한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는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도 트로트 고유의 한국적 정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트로트는 다시 대한민국 대표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즐기는 음악이 되었죠. 심지어 해외에서도 K-트로트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과 조선 음악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라져가던 우리 것을 되살리고 그것을 당당한 주류 문화로 만들어낸 것이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를 세우셨다면 이명웅 씨는 지금 소외되던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리더십입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독특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은 무조건 따라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은 경연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세종대왕은 이 자리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셨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세종대왕은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끈질기게 설득하고 한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죠.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입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어떨까요? 이명웅 씨에게는 거대한 팬클럽 영웅시대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을 이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명웅 씨는 이것을 강압이나 통제가 아닌 소통으로 해내고 계십니다. 이명웅 씨는 팬들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변하기도 하십니다. 팬미팅에서는 팬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명웅 씨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건강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라는 따뜻한 말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팬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영웅시대는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섰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죠.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백성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명령이 아닌 설득으로,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증거는 건행입니다. 세종대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고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농업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셨습니다. 또한 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향약 집성방이라는 의학서를 편찬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이 모든 노력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즉 건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어떨까요? 이명웅 씨의 시그니처 인사를 아시나요? 건행하세요.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명웅 씨의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이명웅 씨는 끊임없이 팬들의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콘서트에서도 날씨가 더운데 물 많이 드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명웅 씨 본인도 건강한 삶을 실천하십니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충분한 휴식.
이것을 팬들에게도 보여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독려하십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꾸셨다면 지금 이명웅 씨는 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바라고 계십니다. 건행이라는 두 글자 속에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명웅 씨와 세종대왕의 놀라운 공통점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민 정신, 음악적 천재성, 문화적 자부심,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건행의 철학. 이 5가지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600년 전 성군의 영혼이 현대에 다시 태어난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웅 씨는 지금 세종대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노래로 우리를 치유하고 따뜻한 말로 우리를 격려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시 성군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엔 글로, 지금은 노래로 우리 곁에 있는 그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행하세요.